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적합한지 총리실 산하 검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남과 부산광역의원들이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단에 갇힌 양산 소토초의 이전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 학교 이전을 결정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요건을 미리 짚어봤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마련하는 특강이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장으로 자리하면서 지역 경쟁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교육의 뜨거운 감자인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의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부결된 데다 경남도의회 의장까지 직권 상정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가능성이 하나 있긴 하지만 결과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직권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에 붙일 수 있었지만 직권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김 의장은 가장 큰 이유로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생인권을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례안이 시급하거나 특별히 예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상위법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를 이행 강제할 수 없는 자치법규 입법의 한계 때문에 경남학생인권 조례안 발표 이후 지난 260여일간 벌어진 찬성 반대 단체의 격렬한 논쟁이 종결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경남도 교육청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경남도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우선은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고 그런 부분이 어쨌든 진행되거나 종료되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입장이 안 나겠습니까만.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다시 찬반 투표라도 거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인 20명의 요구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밖에 남지 않은 상황. 다음 달 회기까지 이 부결된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결국 자동 폐기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김해 신공항 재검토, 이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경남도와 부산시 광역의원들이 힘을 모아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내놨는데요. 이제는 총리실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할 단계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대국민 보고회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안전과 소음, 경제성, 확장성 등의 문제가 있어 관문공항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린 겁니다. 검증단의 전국적인 행보에 발맞춰 지역에서도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며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촉구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문제에 관련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대형 항공기가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을, 이왕 공항을 만들면 제대로 된 공항,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공항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공항의 입지 재검토는 필수적이라 밝혔습니다. 또 지역주의를 넘어서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해 공항을 확장해서 신공항을 만드는 것이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지금 사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울경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계속 아마 넓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 김해신 공항 재검토의 최후 수단으로 여겨진 국무총리실 검증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4회 정대회 1차 본회의에서 통영 시내의 단설 유치원과 중림지구 중학교 설립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동영 경남도의원은 관내 단설 유치원은 총 2곳으로 모두 면지역에 있어 시내 권역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영의 전체 초등학생 가운데 48%가 있는 중림지구에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단설 유치원은 통영 지역 수요 조사를 거쳐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림지구는 교육부에서 중학교 신설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학생들은 인근 중학교로 대중교통 통학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공단에 갇힌 양산 소토초등학교의 이전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 4번째 순서입니다. 현재 수백억 원의 소토초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데 경남도 교육청과 양산시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이전을 결정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요건을 미리 짚어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송국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까지 소토초등학교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전을 위해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만큼 교육부의 심사 대상이 돼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총 6가지의 기준을 심사받게 되는데 소토초 이전의 경우 크게 4개 조건의 통과 여부가 관건입니다. 먼저 재정 투자의 타당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수백억 원의 국비가 들어가는 만큼 경남도 교육청이 얼마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심사 통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소토초 이전에 대한 자체 자금 조달 계획이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원을 자체 부담 자기들이 손으로 대준다면 되게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보죠. 지자체하고 협업해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자체 재원도 좀 한번 다시 마련해봐라 이렇게 조금 보러 나가는 경우도 있고. 원인자 부담 여부도 따지게 됩니다. 학교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주체, 즉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움직이냐를 살피게 됩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양산시의 예산 지원 없이는 소토초 이전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양산시가 부담을 해주고 또는 시의회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인근의 이제 지역체들이 사실은 지원을 우리가 확보하기 때문에 교육부에 충분히 얘기해볼 수는 있어요. 또 학교 이전으로 인해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는 학생들의 인근 학교 재배치 여부는 물론 기존 소토초 부지 활용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도교육청과 지자체 어느 한쪽이라도 소극적이면 중투위 심사에 올리기 힘든 겁니다. 어른들이 또는 정치권이라든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예산 확보 문제 의회 차원에서도 원칙에서 준용한 다음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고. 양산에선 전국 최초로 공해 문제로 교육부 중투위를 통과해 학교를 이전한 어곡 초등학교의 사례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끌어온 소토초등학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되짚어보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한 가지 정보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해보지만 쉽지 않죠. 여건상 지역 대학생들의 경우 더 어려운 현실인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 지역 대학들이 마련하고 있는 특강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학과 학년에 상관없이 대학생들의 고심은 단연 취업. 하지만 학원가나 기업 밀집도가 적은 경남에선 정보 하나 얻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선배나 지인을 통한 소식도 한계가 있다 보니 불안감도 커집니다. 취업이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학점을 잘 못 받으면 또 좋은데 취업 못하고. 가솔린이나 디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를 배워왔는데 이제 그쪽으로 취업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용을 못하게 될까봐 그게 또 고민이고. 경남 한 대학의 특강 현장. 시작 전부터 학생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전문가와 기업인의 강의에 이어 대화의 시간이 마련되자 궁금했던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이 대학이 특강을 마련한 이유, 바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또 생각해보고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나가야 거기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정보 공급의 한계를 넘기 위해 지역 대학들이 열고 있는 특강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나 실제 기업 관계자가 나와 기업 정보와 인재상, 채용 정보까지 제공하다 보니 지역 대학생들에겐 빠질 수 없는 기회입니다. 경남 28개 대학마다 수시로 다양한 특강이 열리고 있는데 이런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강의는 연일 매진 행렬입니다. 확실히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고, 그거를 제가 이제 간호사를 하면서 적응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준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전문가들도 자신의 방향성을 찾아 창의적 인재가 되는 것이 지역을 떠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노력할 것을 조언합니다. 실사구시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물, 또 요즘은 짧은 시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원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학생들이 미래 준비를. 지역 대학들이 열고 있는 특강이 정보에 목마른 지역 학생들의 요구와 맞물려 정보 공유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 이번 주말에도 여행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곳은 어떨까요? 사천에 있는 하늘과 섬, 우거진 숲으로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는 비토섬인데요. 한국관광공사가 6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한 비토섬, 김나임 기자가 소개합니다. 파란 하늘 아래 시원한 바다가 보이는 사천대교를 달리다 보면 굴 양식장이 펼쳐진 한 섬에 다다릅니다. 작은 섬 위에 파릇하게 자리 잡은 숲을 바닷바람에 흐르는 고요한 물결에서 고즈넉한 정취가 느껴집니다. 하늘에서 보면 토끼가 날아가는 형상을 가졌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비토섬.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6월에 가볼 만한 곳입니다. 그 리아서식 해안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 주변을 따라서 다 돌면은 봄에는 벚꽃 그늘을 이렇게 드라이브 할 수 있고, 지금은 녹음이 우거진,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그러면 덥지 않고 차가 시원하게 계속 달릴 수 있는데. 토끼 동상이 있는 별주부전 테마파크를 지나 섬 안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비토섬의 본섬 월등도가 나옵니다. 월등도의 물길은 하루에 딱 2번 열리는데 토끼섬, 거북섬 등을 볼 수 있고 갯벌 위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월등도를 나와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면 등장하는 탁 트인 바다. 이곳에는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낚시공원도 마련돼 있습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데크길입니다. 이곳에서는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비토섬의 자연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에 설레는 마음으로 텐트를 칩니다. 비토섬에는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돌아갈 수 있는 캠핑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제가 연차 쓰고 왔는데 되게 오자마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안도를 타고 오면서 그 바다하고 어떻게 보면 산하고 이렇게 같이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와서 여기서 이제 텐트 치고 있는데 또 갯벌도 되게 좋고. 또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터, 해안가를 따라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도로도 조성돼 있습니다. 덜 알려져 있어서 더 매력적인 비토섬.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SCS 김남입니다. 경상남도가 양파의 과잉 생산이 우려됨에 따라 양파 수급 안정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남도는 양파 공급량 조절을 위해 올해 작황이 좋지 못한 대반에 10,000톤 이상을 수출하고 농협과 협력해 창녕과 합천 등 양파 주산지의 밭을 갈아엎고 시장 공급 물량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파 소비 확대를 위한 양파 1인 한방 사주기 선물하기 등의 구매 촉진 운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남도가 최근 북한 등 주변 국가에서 퍼지고 있는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남도는 지역 내 농가에서 돼지 120만 마리를 키우는 615개 농가에 대해 지난 3월부터 ASF 예방관리 담당관을 지정해 각종 지도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돼지 사육 밀집 지역 등 156개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 취약 농가로 별도 분류해 질병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농가의 돼지 방목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야생동물 침입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야생 멧돼지 포획틀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의령군이 부실 경영 논란을 빚고 있는 토요의 유통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2유통센터 설립 운영과 외상 매출금 손실, 보조사업 적정 집행 여부 등 농민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령군은 감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보조금이 위법하게 집행된 경우 회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4일 오전 6시 40분쯤 양산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고무류 공업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시작돼 옆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불은 공장 2채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시간대에 난 불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47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통영 일대 주택 등에 침입해 18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1,3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인터넷 중고나라와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28명으로부터 7,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배 중이던 박 씨를 거제시 옥포동에서 검거해 지난 5월 23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12일 동안 펼쳐질 밀양공연 예술축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밀양시는 지난 3일 시청회의실에서 축제 추진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연극으로 떠나는 즐거운 휴가란 주제를 소개하고 우수 초청작 13편의 선정 기준과 무더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밀양시에서는 온라인 홍보를 시작으로 기업체 연계 마케팅과 길거리 홍보 등 온 오프라인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함안군이 오는 7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합니다. 함안군은 상수도 요금을 12.4% 올리고 하수도 요금은 최대 6.4%까지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은 3년, 하수도 요금은 5년간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을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의 경우 2021년까지 1,290원씩 오를 예정이며 하수도 요금도 매년 300원씩 더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캄보디아 국방부의 축구팀이 김해시청을 찾았습니다. 4일 김해시를 찾은 축구팀은 조현명 김해부시장과 김형수 의장을 만나 김해시청과 시의회 행정 시스템을 견학했습니다. 오는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민간 외교 차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캄보디아 육군 축구팀은
앞서 김포와 울산 미포 조선 등을 방문했습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4일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찾아가 수확을 도왔습니다. 이날 한 군수는 유어면 대대리의 한 마늘 농가를 찾아 군청 직원을 비롯한 20여 명의 봉사자와 함께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창녕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20일까지를 일손 돕기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군청 직원과 관내 유관기관, 학생 등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2019년 1월 1일 기준 22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올해 고성군의 개별 공시지가는 하일면의 발전소 주변 부지의 땅값 상승과 전원주택 개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4.6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5일 오후 2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19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전 10시 양산시의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후 3시 밀양 도래제 자연휴양림 착공식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함안군수는 오후 3시 함안군청에서 마갑총 마갑 복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후 2시 합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교육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10시 관내 정수장을 현장 방문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저녁 6시 반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창녕 라이온스 클럽 제51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낮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화요일에도 경남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웠는데요. 일부 내륙 지역에는 화요일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특보가 더 확대됐습니다. 현재 김해와 함안 등 6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장시간 외출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현충일인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며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과 오존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자외선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되는 만큼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수요일에는 공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